안녕하신지요? 이 동영상은 그 미국 민주당의 가치축이고 뿌리라고 생각하는 브레진스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사망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오랫동안 미국 민주당의 가치축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그 가치축의 을 이르는 분은 키신저라고 그러면 이 브레진스키는 미국 민주당 쪽의 가치축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북한을 악마화해야 된다 라는 명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항상 그 유엔을 통해서 북한을 인권법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고 항상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캐나다에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의 로욜라 고등학교예요. 즉 제수잇 교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는 맥길 대학을 마스터 배출러 학사를 하시고 또 석사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버드에서 이제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일단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체주의적인 컨셉을 굉장히 수용하게 됩니다. 그 전체주의즘, 테리아니즘은 칼 프리드리히라고 그럽니다. 일단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삼변회를 만든 그런 분이에요. 삼변회 하면 유명하잖아요. 근데 로커펠러, 즉 하버드 대학을 만드신 그 분하고 같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북미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삼변회에 축이 되는 그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 그 다음에 서유럽, 그리고 일본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미국 쪽에서 일본이 원래 제수잇이 들어가서 뭐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과정은 아시죠? 그 이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킨 것도 사실은 러시아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본이 하나의 러시아를 막을 그런 나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끼었는지도 모르고 또 기술적으로 그것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이제 속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시 상황이 그 러일 전쟁을 일으킨 것도 러시아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브레진스키의 생각은 항상 그 소련 있죠. 소련을 막아내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변회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을 했냐. 지미 카터를 굉장히 서포트를 하면서 조지아 주지사로 였다고 그러는데 그 삼변회의 하나의 이론이 된 거죠. 카터 하면은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를 후보로 내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브레진스키는 그 당시에 데탕트라고 아시죠? 그 소련과 대탕트를 해야 된다는 쪽이 닉슨하고 키신저 쪽의 생각이었는데 이 브레진스키가 그것을
outspoken critic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브레진스키는 아무튼 키신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계니까요. 그리고 오로지 그 human rights, 그러니까 인권을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이 브레진스키는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폴란드의 그 얼마나 그 가톨릭이 유명하잖아요. 뭐 신부님 뭐 이런 거 노조도 상당히 그 가톨릭으로 똘똘 뭉쳐 있고 막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폴란드를 어떻게 하면 소련 쪽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득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브레진스키가. 그래서 카터가 대통령이 되고 첫 번째 대외의 관계를 폴란드랑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카터는 폴란드를 방문해서 거기 추기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카르디날을 만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로마 가톨릭을 하나의 중요한 합법화된 그 어떤 힘으로 작용하도록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그 공산주의가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랬다고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제 생각엔 여긴 이념보다는 아무튼 이분이 굉장히 이민자로서 폴란드를 지키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련과의 뭐 대탕트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 말하면서 저랑 의견이 다르시는 분은 다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배움의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 브레진스키는 거의 냉혈한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가톨릭은 전쟁에 임했다. 그러면 이념으로 똘똘 뭉치기 때문에 사람 생명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제껏 그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념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를 했냐면요. 오히려 그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한편 그 human rights, 인권을 중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축이 됩니다. 하나는 군사력, 또 하나는 인권 강조. 이게 이제 민주당의 가치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요. 냉전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라는 비난까지 받게 되지만 미국 민주당의 가치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들어섰을 때는 항상 전쟁이 많았었고 인권이 엄청 강조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삼변회의 중요한 멤버였던 로커펠러 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인권 강조하고 그런 것을 뭐라 그러나요? 융성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브레진스키가 카터한테 1978년에 당신 중국에 가서 그 베이징하고 어떻게 잘 지내는 노멀리제이션 정상화를 좀 시켜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중공과는 이렇게 잘 지내고 타이완과는 오히려 사이가 벌어진 그런 시기를 맞게 돼요. 그런데 현재의 입장하고 굉장히 다르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중공이 너무 컸다. 그리고 어떻게 그 자본력이 진출하더라도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가 돼버렸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는. 그건 이제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이완하고도 오히려 사이좋게 지내고 한편 중공을 어떻게 하면 그거 뭐라 그러죠? 인권으로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홍콩 사태가 일어나고 타이완을 통해서는 무기력으로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구도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 세계 구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사태, 타이완 사태 이것은 도저히 과거의 브레진스키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 정권을 잡았고 공화당 정책이 대외적으로 이만큼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그 다음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